예, 자,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플러터, 이제 중급자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중급자 과정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급 과정에서는, 간단한 문법하고, 다음에 위젯을 거의 이제 낱개로 이제 주로 살펴봤었죠. 예, 그런데 이제 중급 과정에서는 이제 그 위젯들을 묶어서 이제 하나의 화면을 이제 구성하는 위주로 아주 이제 뭐 아주 간단한 화면 단위로 이제 구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플로터를 개발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플로터 위젯 이외에 그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서드 파트 라이브러리를 많이 갖다 써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상태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어, 그래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그 뭐 넘버 포맷 같은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초급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것 중에 이제 그 파이어베이스 있었잖아요. 그 파이어베이스도 실제 그 파이어베이스는 이제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알림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라이브러리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플러터에서 지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지원되는 것들을 실제 그 업무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프로젝트와 믹스시켜 나가는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중급에서는 다뤄볼 거예요. 물론 큰 거대한 프로젝트를 짜는 건 아니고요. 화면 단위로 단위 기능별로 그 배워나가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 이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쭉 해서 요걸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메터리얼 M 그리고 스캐폴드 컬럼 로우 텍스트 세이프 에리어 이미지 스페이서 그다음에 익스펜디드 그다음에 패딩 사이즈 박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뭘 한번 해보려고 그러냐면요 그 어, 간단한 그 쇼핑몰 같이 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자고요. 펜 한번 띄워볼까요? 펜이 자, 여기다 갖다 놓고 무시 자, 우리가 그 화면에다가 이제 여기 이제 화면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그냥 뭐 간단하게 일단은 레이아웃만 잡을 겁니다. 작동은 안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쇼핑몰을 하나 이제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구성을.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쇼핑몰 메뉴가 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첫 번째 쇼핑몰에 해당된다고 쳐갖고, 여기다가 판매되는 상품의 사진을 그냥 이렇게, 두 장만 이렇게 올려놔 보자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페이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면은 뭐 여성 의류, 뭐 남성 의류,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뭐 생활 잡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뭐라고 할까요? 뭐 당근마켓? 아니, 당근마켓이 아니라 쿠팡 같은 게 이제 이렇게 가면 메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를 봐도 상단에 메뉴가 나오고 밑에 상품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주 기본적인 거. 그래서 사실 요 기본 레이아웃만 나온 그 사용법만 정확히 아시면 어떤 레이아웃인지 다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럼 지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플러터를 한번 가서요. 자, 플러터 프로젝트는 제가 실행은 지금 잠깐만요. 요게 숨길 수가 있구나. 좋네. 네. 자, 플러터 프로젝트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파일에 New에
여기서 New Flutter 프로젝트로 가시고요. 다음에 SDK 경로 요거 찍어주시고 다음 한 다음에 여기다 프로젝트명을 적으면 돼요. 우리가 그 프로젝트명은 이렇게 나가자고요. 중급은 03으로 나가겠습니다. 03-01, 03-02 이렇게 03으로 나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싹 지워보고 이제 빈 화면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 앱이 이제 실행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은 먼저 메인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이제 먼저 void main이라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void main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말 그대로 프린트 만약에 이렇게 했다. 1, 2, 3, 4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제 시작 진입점이 됩니다. 메인이라는 함수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아무것도 안 나타나오겠죠, 뭐. 그죠? 왜? 화면에 그리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찍어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컴파일 하고 있죠? 자, assemble debugging 하고 실행이 딱 됐어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쵸? 여기서 이제 지금 뭐 대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예전엔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게 막 기본으로 나와주네요. 멋지네. 어쨌든. 이게 시작은 여기서부터 되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시작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시작. 이렇게도, 예. 그리고, 리플래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잘 나오죠? 네. 그래서 메인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런 다음에 앱을 시작하려면 이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다트예요. 다트 문법으로 시작하는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실제 모바일에서 작업을 해주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먼저 run 앱이라는 게 해갖고 어떤 특정한 앱을 실행시켜라 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어떤 특정한 클래스 혹은 인스턴스 혹은 우리 같으면 이제 위젯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여기다 써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my 앱이라는 무언가는 모르겠는데 어떤 my 앱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run 앱을 실행하라. 그러면 이제 my 앱이라는 게 없겠죠. 그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잠깐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my 앱을 갖다가 정의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my 앱을 뭐라고 할 거냐? my 앱에는 이제 앱은 크게 보면은 이제 몇 겹으로 쌓여져요. 어떻게 쌓여지냐면은 자, 잠깐만 그림을 또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가 흰색, 요번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돼요. 이제 이 모바일이 있으면 이게 이제 모바일 화면이에요. 이 안에가 제일 먼저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메터리얼 앱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메터리얼 앱 혹은 쿠퍼티노 앱이라는 게 들어와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잠깐만요. 지우개. 잠깐만요. 이렇게 여기 안에 정확히 말하자면은 어떤 클래스죠. 여기 이제 뭐냐면 스테이트 레스 위젯이라는 게 들어와요. 이게 하나의 앱이에요. 앱. 스테이트 레스 위젯이라는 게 하나 들어오고 그 안에다가 메터리얼 앱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메터리얼 앱, 쿠퍼티노 앱. 그래서 이거는 안드로이드 스타일이냐 아니면 애플 아이폰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고 요건 애플 스타일에 대해서 이건 이제 쿠퍼티노라는 걸로 나눠지고요. 스타일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 기본 디자인들이. 예. 그래서 뭐 스위치도 좀 다르고 체크박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보면 이제 뭐 체크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스위치로 되어 있잖아요. 콤보 박스도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온다 하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죠? 휠 같이 나오죠. 회전 휠 같이. 여기는 좀 크고 좀 이렇게 작고 이렇게 해갖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말하자면 어떤 스타일 테마 같은 것을 이제 물고 들어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은 매터리얼로 먼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터리얼 위젯을 가지고 여기 안에다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위젯을 넣을 수가 있어요. 위젯을. 요게 이제 각각의 위젯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요것을 갖다가 이제 위젯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위젯은 그냥 이렇게 놔버리면 어떤 좀 이 틀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앱을 보면 항상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어떤 그 관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목이 나오고요, 그렇죠? 제목이. 그리고 주로 보면은 이제 이쪽에 뭐 메뉴가 온다 하면 햄버거 메뉴가 오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돋보기도 오고. 그다음에 뭐 이 설정 같은 것도 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쭉 오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내비게이션 버튼들이 이렇게 밑에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플러팅 버튼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새 상품 뭐 등록,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상품 검색, 나의 정보 이런 것도 오고, 여기에 보면은 뭐 우리 동네 근처 뭐 동네 설정하는 것도 오고, 당근은 요 첫 번째 아마 제목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표준화된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앱을 갖다가 처음부터 항상 다 만드는 게 사실 귀찮으니까 어떻게 줬냐면 참 고맙게도 이 표준적인 페이지 스타일을 제공해 줍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캐폴드라고 해요. 스캐폴드. 그래서 스캐폴드 위젯을 주로 보면은 자, 마이 앱, 매터리얼, 그 안에다가 스캐폴드를 넣고 그 안에다가 그 데이터들을 위젯을 집어넣어요. UI 컴포넌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다층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만드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 이건 잠깐 닫아놓고요. 요 이제 마이앱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 이거는 잠깐 닫아놓고요. 자, 그러면은 마이앱이라는 것은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해줍니다. STL을 써줘요. 스테이트레스 해갖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위에 있는 마이앱이라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의 객체를 지금 만들어준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런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런앱을 어디서 갖고 오냐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때 여기서 이제 그 임포트라고 써줍니다. 임포트 런앱. 그래서 임포트 그다음에 패키지 쓰시고요. 그런 다음에 플러터 그리고 메타리얼이라고 써줘요. 됐죠?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네, 됐어요. 그러면은 이 런앱이라는 게 요 라이브러리에서 지금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의 패키지명 이 안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지금 이제 빌딩의 런앱이잖아요. 근데 요게 쭉 따라가 보면은 위젯에 지금 요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패키지를 가리키는 게 바로 요겁니다. 메테리얼. 다음에 요쪽에서 자, 스테이트레스 해갖고 지금 왔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일단 실행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앱이 하나가 실행이 된 거예요. 실행.
근데 이제 어떤 그 테마를 하나 더 감싸주거든요. 이때 이제 테마를 뭘 감싸주면은 메터리얼 앱을 테마로 한번 감싸줍니다. 메터리얼 앱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때 시작되는 그 페이지를 갖다가 홈이라는 걸로 일단은 지정을 해줘요. 이렇게 홈.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잡아줍니다. 클래스 인스턴스로.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my 홈페이지라고 이제 그냥 임의로 한번 정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요것도 하나의 클래스거든요. 인스턴스, 클래스의 생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성자를 갖다가 여기서 다시 재정의해 줍니다. 자, 스테이터스, 뭐 레스로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뭐 바뀌진 않으니까. 자, my 홈페이지. 그러면 이제 보세요. 메인 안에, 그죠? my 앱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거 안에 다시 메터리얼 앱이 들어갔고, 그 안에 my 홈페이지라는 클래스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하냐?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페이지를 구성을 해줍니다. 어떻게 구성해 주냐? 이때 표준화된 어떤 폼을 잡아주는 게 바로 스캐폴드죠. 그리고 이제 스캐폴드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실제 페이지거든요. 요렇게 하얀 배경이 나오죠. 요게 없으면 방금 검정 배경으로 나와요. 그런 다음에 스캐폴드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앱이라는 프로퍼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ody라는 게 있어요. body. 다음에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나중에 되면 물론 다 외워지겠지만 처음에는 좀 타입이나 이런 게 좀 혼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을 누르고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앱이면 앱, body면 body. 요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요거의 정의된 부분으로 찾아 들어가요. scaffold.dart,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로 왔잖아요. 이게 지금 생성자예요. scaffold라는 클래스의 생성자인데 우리가 지금 요걸 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누르면 요 타입이 나와요. 예,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사이즈에 대한 것이고, 여기 지금 보면은 위젯이 올 수 있네. 그쵸? 그러면 이쪽에도 어떤 위젯이 올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음에 이거 바디도 한번 가볼까요? 바디도 가보면 바디, this body, 요것도 위젯이네. 그쵸? 그러니까 무언가 그쪽에 이제 위젯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위젯을 쓸 수 있을까요? 근데 보통 쓰지는 않거든요. 제목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봅시다. 반응은 지금 에러가 나요. 그쵸?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앱바라는 위젯을 씁니다. 여기 아마 이쪽에서 가면은 앱바가 아까 보면, 자, 프리페리즈 사이즈드 위젯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타입이 요거랑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앱바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써주고, 여기 안에 다시 제목을 써주게 됩니다. 제목. 그리고 타이틀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틀도 들어가면, 자, this의 앱바의 타이틀로 가면 위젯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위젯이 일종의 컴포넌트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 아무거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목, 있죠? 그리고 요걸 갖다가 지금 이제 에러가 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ody도 텍스트 body, body 이렇게 됐죠? 그럼 요 제목이 요 제목줄로 나왔고, 그죠? body는 요 body에 지금 나온 거예요. 잘 됐죠? 자,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F 하면은, 자, 재정렬 한번 해주시고, 컴만 올려주시고, 이렇게 코드 재정렬.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봐보자고요. 메인으로 시작해갖고 런앱 한 다음에 나의 스테이트레스 위젯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메터리얼 위젯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홈에다가 다시 스캐폴드를 기본으로 하는 스테이트레스 위젯을 그 다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홈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됐어요.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그 뭐죠? 아까 제목줄을 여러 개로 넣기로 했었잖아요. 그냥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그 어떤 그 위젯들을 배열을 하는 방법은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것들이든 뭐 이거면은 뭐 한 90%는 다 커버가 돼요. 물론 100%는 아니겠죠. 요거 잠깐 지우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형태가 됐든 만약에 뭐 복잡한 어떤 UI가 있어요. 잠깐만 패널로 한번 좀 바꾸고 자 이게 막 엄청 복잡한 건데 예. 예. 잠깐만 한번 우리가 그 한번 띄워볼까요? 한번 띄워보죠 뭐. 자 그걸 이제 어떻게 분석하나 한번 봐보자고요. 자 이쪽에 가서 뭐랄까요?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제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마켓이 만약에 있다고 쳐봐요. 지마켓. 요게, 잠깐만요. 다시 한번. 됐네. 예. 자, 그러면 요게 지마켓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치자고요. 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플러터로 만약에 만든다 치면, 그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만히 보면 이걸 썰으면은 다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이제 봐보자고요. 자 이쪽으로 와서 자 현재 이 상태에서요.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냐면 이것을 일단은 이 수직으로 먼저 다 썰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썰고 지금 뭐 요렇게 썰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먼저 다 썰어요. 이렇게. 그리고 수직으로 썬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가로로 다시 썰어요. 요렇게 그리고 요것도 이제 뭐 이렇게 가로로 썰고 됐죠? 요것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가로로 다 썰어버려요. 그리고 요거는 저 가로 안에서 다시 또 이렇게 요거 이제 세로로 쓴 거죠. 요걸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또 썰어요. 세로로. 됐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로 또 썰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건 이제 이렇게 하나 넣고 여기다가 이제 메뉴 같은 거 쭉 넣겠죠? 이미지 넣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뭘 하나 넣는데 이런 건 이제 주로 이제 컴포넌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 넣고 요건 이제 이미지 하나 넣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요런 컴포넌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타이머로다가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바꿔가지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갖다가 가로로 이렇게 쭉 다 썰어요. 썰고 요 안에서 요 컴포넌트하고 밑에다가 요거 글자가 들어가는 거 하나의 세트로 해갖고 컴포넌트로 만들어 놔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주로 보면 이제 뭐 GIF 같은 걸로 이제 돌리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썰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썰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썰고 요건 이제 다 아이콘이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다 내가 뭔가 넣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요걸 갖다가 하나의 컴포넌트로 해놔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비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이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수직으로 썰고 가로로 썰고 거기에다 다시 또 수직으로 썰고 하면은 못 만들 게 없어요. 그렇죠? 요거는 좀 독특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요 안에서의 그 어떤 절대좌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거는 요걸 갖다가 절대좌표로 밑에 그림을 깔아 놓고요. 그 위에다가 오른쪽 상단에다가 뭐 하나 갖다 놓고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로 써는 것을 오른쪽 하단에다 붙여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컴포넌트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일종의 말하자면 그 포토샵 같은 거 레이어 같이 층을 쌓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죠? 같은 좌표예요. 그래서 겹쳐지기로 하면 이제 이런 효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썰어주고 갖고 배치만 하면은 어지간한 거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한 90%는 다 해결이 돼요.
가로 세로로만 잘라도. 그리고 요런 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가로 세로 갖고서는. 그때 요런 거는 이제 나머지 이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메뉴 한번 배치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건 잠깐 닫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는 이제 뭐 쇼핑몰 제목을 적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쪽에다 한번 쇼핑몰 제목 적어볼까요? 뭐, 다나와 쇼핑몰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목을 적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 제목은 잠깐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요 몸 안에, 바디 안에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디 안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메뉴 줄이 처음에 올라가고요. 그 밑에다가 사진 2개를 넣고 싶어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걸 갖다가 여러 개를 수직으로 배열하고자 할 때는 컬럼이라는 걸 씁니다. 자, 이렇게 컬럼. 네. 다음에 여기서 이제 children이라고 써주시고요. 이 안에다가 여러 개를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1111. 다음에 복사할게요. 저는 지금 그 이클립스 단축키로 되어 있거든요. 컨트롤 알트 밑으로 하면 여기 카피가 돼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보다시피 이게 수직으로 배열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치자고요. 333. 그리고 이거 어퍼스트로피 하나면은 계속 하나. 그죠? 쌍따옴표면은 쌍따옴표로 이렇게 쌍만 맞춰주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1111을 지금 옆으로다가 3개 혹은 4개를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컬럼은 수직으로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옆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로우라는 것을 써줍니다. 로우로 이렇게 로우. 됐죠?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텍스트에서 커서를 놓고요. Alt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단축 어떤 메뉴 같은 게 나와요. 그럼 이쪽에서 내가 현재 방금 커서가 있는 텍스트를 이걸로 감싸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로우로 감싸다 한다 하면 여기 로우에서 치고 엔터를 딱 치면 로우에 자 children으로 해갖고서 이렇게 쏙 들어옵니다. 텍스트가 자동으로. 그래서 이걸 감싸주는 효과가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거 하나 빼고 싶다? 그럼 다시 한번 로우에서 Alt 엔터를 쳐주시고 Remove this widget 하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됐죠? 자, 다시 한번 감싸 볼게요. 로우.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카피를 자 4개를 넣었어요. 그럼 여기서 2, 3, 4 이렇게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1, 1112, 1113, 1124 됐죠?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메뉴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우리가 여성 의류, 남성 의류, 다음에 아동 의류, 다음에 잡화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요 사이를 띄우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제일 아주 간단한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사이즈드 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width와 height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10 이렇게 하면은 요게 폭 10짜리의 스페이스가 생겨요. 지금 여성 의류, 남성 의류 사이에, 그쵸? 그리고 요걸 이제 카피해서 요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요게 조금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지금 보면은 G는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쵸? 이걸 갖다가 공백을 똑같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쪽에다가 자, 스페이서라는 게 있어요. 스페이서. 이건 뭐냐면 요게 일종의 말하면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스프링. 그래서 똑같이 요 사이사이에다가 스프링을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요게 빵빵빵빵빵 이렇게 예, 같은 영역을 나눠 가지고 써요. 똑같이. 예. 됐죠? 그리고 내가 요 앞에도 요거와 똑같은 걸 넣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앞뒤로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라는 것은 요거에 모두 동일한 가변 영역을 잡을 때 씁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많아져서 가변 영역이 없으면 똑같이 전체적으로 다 줄여버려요. 그쵸? 요 영역들이. 그쵸? 언제까지? 이게 완전히 다 붙을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죠? 지금 오버플로가 난 거예요, 저거는. 요거는 이제 이 영역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되면은 스크롤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요 사이에다가 스크롤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앞뒤로는 사실 이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요것을 자, 감싸줍니다. 뭘로 감싸주냐면 요것을 여기에다가 약간 안쪽으로다가 공백을 좀 넣어줘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패딩이라 그래요. 패딩. 우리가 그 패딩 조끼 있잖아요. 뭔가 중간에 채워가지고 넣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 채워줘요. 그래서 여기서 컬럼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Alt 엔터 누르고 패딩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패딩 무언가 아웃에 패딩을 채운 다음에 그 안에다가 컬럼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좌우로다가 패딩이 들어옵니다. 좀 뭐 여유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15, 2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패딩.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자 다음에 자 이제 요거는 사실 없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이제 이쪽에다가 그 이미지 아까 보면은 우리가 그 지마켓 맞죠? 아까 그게 지마켓에서 보면 이렇게 상품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상품들. 그럼 이런 상품들을 갖다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런 상품들 배치는 이제 이미지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미지를. 근데 이 텍스트는요, 이미지를 못 넣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넣을 것이냐? 자, 이미지는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우리가 자, 지금 텍스트 했죠? 지금 이제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이미지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뭐죠? 내장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고, 내장 이미지. 아니면 네트워크 이미지가 있어요. 네트워크 이미지. 그러니까 내장 이미지라는 것은 앱 자체의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 거고, 네트워크 이미지는 그 서버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실 이제 그 쇼핑몰은 이미지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서버에서 갖고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아직 서버가 없으니까 물론 저 지마켓 거 끄집어 와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일단은 내장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미지가 앱하고 같이 배포돼요. 그럼 앱이 물론 커지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데이터 네트워크를 안 쓰니까 통신료 부담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빨리 로딩이 된다는 거. 그러면 한번 봐보자고요. 내장 이미지를 어떻게 배포할 거냐라는 걸 이제 먼저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다시 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리소스라고 하거든요. 리소스. 그러면 이런 리소스 자원을 갖다가 넣을 때는 어떻게 넣냐면 주로 여기 자 우리가 그 이제 디렉토리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 배포할 때 나가는 그 어떤 디렉토리 배포 영역이고요. 이건 iOS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코드는 요 라이브러리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말 그대로 리눅스용 프로그램, 맥용 프로그램. 됐죠? 요건 웹 베이스 프로그램. 요건 이제 윈도우용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이미지들 그런 걸 갖다가 뭐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프로젝트, 요 프로젝트 있죠? 거기서 이제 그 바로 밑에 주로 보면 asset이라고 해서 자원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new 여기서 디렉토리 assets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asset은 상당히 여러 종류의 asset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만드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asset은 이 자원에 들어갈 리소스죠. 거기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미지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우리가 이제 곧바로 이제 실습해야 될 게 다트가 아니라 그 폰트. 그러니까 글자 폰트도 이게 이제 되게 또 민감해해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사실 폰트까지는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근데 배포할 단계 되면은 그 폰트의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폰트를 다 내장을 시켜요. 앱에다가. 왜 그러냐면 핸드폰에 있는 폰트들이 그닥 이쁘진 않아요. 그리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핸드폰에는. 그죠? 그래서 이 폰트도 같이 내장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한 요 두 정도는 일단 기본으로 간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다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 사운드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디렉토리 이름은요. 여러분이 임으로 만들면 돼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관례상으로 그냥 쓰는 것 뿐이지. 그리고 이미지 중에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별도로 좀 쓰긴 하는데 SVG라는 게 있어요. SVG. 이거는 뭐냐면 이미지는 이미지인데 벡터 이미지로 된 것들 있어요. 좀 깨끗하게 나오죠. 이런 것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좀 따로 관리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SVG는요. 플러터가 자체적으로 표시를 못해요. 그래서 SVG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가 외부에 따로 있어요. 서드파트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SVG는 이렇게 별도 디렉토리로 많이 관리합니다. 뭐 MP3 있다? 아니면 사운드면은 사운드스 하거나. 됐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다 지금 S 붙였는데 SVG는 S자 안 붙였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붙이고 싶다면 여기서 오른쪽 누르시고 리팩토리 갑니다. 리네임. 그리고 여기서 S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리팩토리. 됐죠? 예. 자, 다음에 제가 이쪽에 이미지를 갖다가 그냥 샘플로 지금 갖고 온 게 좀 있어요. 무료 이미지들을. 잠깐만요. 그거 제가 카피 좀 떠올게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다가 제가 넣어볼게요. 여기 이미지스.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집어넣었어요. S1, S2, 슈즈 해갖고, 그 다음에 뭐, 여성의류 1, 2번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리소스를 갖다가 넣잖아요. 근데 이것을 불러오지를 못해요. 자동으로 기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컴파일 이전 단계에서 미리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때 어디서 알려주냐면 요 pubspec 야물에서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로 한번 가보세요. pubspec 야물.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볼게요. 쭉 내리다 보면은 이쪽에서 요게 지금 다 주석 처리가 된 거예요. 주석에서 보면 요런 게 있을 거예요. asset. 그쵸? asset.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주석을 갖다가 해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해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요것은 이렇게 두 칸씩 들여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탭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들여쓰기 잘못하면은 에러가 나요. 여기서 탭 이렇게. 요거는 잠깐 없앨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어세스를 갖다 지정을 할 건데 여기서 그 타입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요 이미지들이 들어있는 여기까지를 갖다가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미지스는 아니죠. 우리 어세스로 왔잖아요. 그쵸? 어세스 밑에 이미지스. 원래는 여기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s01.jpg s02.w01.w02. 그쵸?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 이미지들이 아이콘 포함해갖고 수백 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고 맙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반드시 pubget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 그런 다음에 여기서 exit 코드가 제로가 나오는 걸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 제로가 안 나오면 무언가 에러가 난 거예요. 그건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되면은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여기 밑에다가 막 계속 불러오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 버전 호환성 그 문제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라이브러리는 B라는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데 또 C라는 라이브러리도 B라는 라이브러리를 참조해요. 근데 A가 참조하는 B 라이브러리와 C가 참조하는 B 라이브러리가 버전이 서로 틀리면은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복잡하게 뭐 얽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를 보시면 무언가 에러가 코드가 딱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버전 얼마짜리를 쓰라고 나와요. 그러면 버전을 거꾸로 이제 다운 시켜 가야 돼요. 서로 충돌이 안 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쨌든 이게 라이브러리를 재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pubget 이렇게 해주시면 내부적으로 콘솔 열고 사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요거 그냥 누르시면 편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갖고 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실행을 하시면 에러가 없이 아까랑 똑같이 실행은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실행 잘 됐죠? 그러면 이제 진짜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이미지는 어떻게 넣을 거냐? 자, 여기 메인으로 오셔서 자,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두 개를 넣어보자고요. 이거 자체가 컬럼이니까 이 밑에다가 이미지를 끝없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넣을 거냐? 자, 여기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미지 asset 이렇게. 그리고 저 경로를 다 써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으면 asset access images 밑에 w01.jpg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나왔죠. 이렇게 그죠? 다음에 여기서 0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자 이제 이미지가 어쨌든 이제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뭔가 에러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지금 뭐예요? 오버플로 된 거예요. 오버플로. 그럼 이것을 오버플로 안 되게 하려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요걸 갖다가 살짝 썰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보면 이제 이걸 사실 뭐 썰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스크롤을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자 요걸 갖다가 자 먼저 이미지가 지금 이게 여기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fit이라는 게 있어요. fit은 이미지를 어떻게 요 영역에다가 보여줄 거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fit에서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fit의 옵션이 봅시다. 박스핏 해갖고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필이 있고 그죠? 다음에 컨테인이 있고 다음에 커버 주로 보면 여기 세 가지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는 무슨 얘기냐? 자 컨테이너는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저장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뭐 차이가 없네, 그죠? 다음에 fit 다음에 박스 핏 contain cover 지금 차이가 잘 안 나타나는데 자 이제 차이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네. 자 이제 보세요. 자 이건 잠깐 지우고요. 다시 자 이 커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이제 이게 이 모바일을 나타내는 거라 치자고요. 커버는 이미지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요걸 다 이 안을 꽉 채워줍니다. 커버 해줘요. 커버.
이렇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요게 폭이 요거에 맞춰가지고서 그냥 이걸 지금 채워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커버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미지가 되고, 요게 핸드폰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끼다라면 요게 잘려요. 그리고 컨테인은 뭐냐면 요게 약간 달라요, 의미가. 컨테인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컨테인은 요게 만약에 핸드폰이면 컨테인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길다란 이미지를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축소가 돼 갖고 이렇게 이미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가 이 안에 포함이 시켜버려요. 총으로 다. 이건 지금 포함은 안 됐잖아요. 다 이미지가 덮어버린 거잖아요. 화면을. 그쵸? 얘는 이미지가 진짜 이 안에 다 들어온 거고. 그래서 컨테이너예요. 컨테인. 그리고 얘는 커버는 이 영역을 다 덮어라 이런 의미고. 다음에 요건 됐죠? 그리고 야 그러지 말고 이미지가 비율은 안 맞더라도 이렇게 쭉 길다랗게 좀 이렇게 길다랗게 좀 나올 수 없느냐.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필입니다. 필.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fill, cover, contain. 근데 fill은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fill은 그 비율이 찌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가 되면 위아래로 길다랗게 보이고 아니면 옆으로 막 뚱뚱해 보이고 이러니까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주로 뭘 쓰냐면 주로 보면은 커버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컨테인은요. 요 위아래가 이렇게 비율이 안 맞으면 위아래 좌우에 뭐가 생기냐면 나중에 이미지가 막 길다란 이미지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기 싫어서 컨테인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커버를 많이 씁니다. 커버. 그러면 이제 주로 보면 이제 가운데는 정확하게 보이는데 간혹 위, 아래, 좌우가 잘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지에서 이제 잘 어떤 그 비율을 잘 잡아내야 되겠죠. 사진 찍을 때. 자, 어쨌든. 그래서 커버를 많이 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시 한번 넣어보죠. 그럼 이제 커버를 쓰는데 우리 이제 커버를 다 써보자고요. 커버. 근데 이제 지금 보다시피 지금 에러가 났잖아요. 그죠? 왜? 오버플로. 영역. 그래서 요 이미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때 요 안에서 최대 요 안에서만 쓰라라고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expand라는 게 있습니다. expand. 그러면 여기서 꽉 채워서 최대한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갑자기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것이 지금 최대한 쓰고 나머지 영역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줄어든 거예요. 요게 좀 더 넓게 쓰고. 근데 나머지 영역을 둘이 똑같이 나눠 쓰고 싶다면 이 expand를 다 써줍니다. expand를 잠깐만요. 요것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서 위젯을 써주고 expand 이렇게 됐죠? 그러면 똑같이 위아래가 같이 나눴어요. 대신 자 이런 건 있어요. 현재 내가 만약에 expand를 위에 것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은 1대1로 나눠 쓰는 거예요. 공백을. 근데 내가 요것이 반 쓰고 그러니까 아이고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죄송합니다. 요게 반을 쓰고 요게 3분의 1, 요게 3분의 1을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면 자, 이런 게 있어요. 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플렉스. 가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놔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나머지 빈 공간을 전체 합 3분의 1을 쓰고 내가 3분의 1을 쓰고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쵸? 자, 됐어요. 자,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잠깐 없앨게요.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살짝 좀 띄워주고 싶어요. 그나마 여기 색상이 없어서 좀 나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박스를 좀 쓰시면 됩니다. 사이즈 박스 높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높이 한 10 정도 잡을까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도 그 정도 10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됐죠?
요거는 잠깐 좀 없애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요 사이에 지금 공백이 들어갔어요. 색깔이 요게 하얀색하고 약간 회색이 좀 들어갔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게 좀 한번 요거 잠깐만 제가 주석 처리해 볼게요. 요 타이틀 바가 이제 없잖아요. 요게. 요게. 그러면 이게 스캐폴드 스캐폴드가 아마 세이프 지금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 영역 위까지 이게 다 먹어버려요. 이게 이제 이게 막 문제가 됩니다. 지금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이게 화면 전체 여기까지 먹어요. 시계까지. 그래서 이것을 아이폰에서는 그 첫 줄을 빼고 안드로이드에서 이미 첫 줄이 빠져 있으니까 첫 줄을 안 빼고 요런 걸 갖다가 자동으로 감지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세이프 에리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디에서 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차이는 없어요. 아, 지금 좀 생겼네. 여기가 세이프 에리어가. 이거 앱바를 다시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세이프 에리어를 잠깐만요. 위에다가 넣어봅시다. 스캐폴드 위에다가. 여기다가. 세이프 에리어. 자,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네. 그래서 이 세이프 에리아를 넣으면은요, 아까는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나왔었나요? 이게 지금 바뀐 것 같은데? 그쵸? 어쨌든, 이 시계 표시줄을 아이폰에서 전체 영역으로 잡는 걸 그런 어떤 그 글자가 겹쳐서 못 읽게 돼요. 그런 것을 갖다가 보호해 줍니다. 예, 그럴 때 쓰는 게 이 세이프 에리아예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쪽 와 볼게요. 자, 매테리얼 앱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스캐폴드 배웠고, 컬럼 세로로 배치하는 거, 로우 가로로 배치하는 거, 텍스트 배웠고요. 세이프 에리아는 제일 그 상단 표시, 시계나 이런 배터리 표시줄을 갖다가 그 영역을 쓰지 못하게 안전하게 따로 빼줘 버리는 거. 전체 화면 영역에서 그걸 세이프 에리아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지는 여기서는 이제 내장 이미지죠. 그래서 asset이라는 폴더를 잡고, 펍스펙 야물 파일에다가 이미지를 넣는다는 거. 스페이스는 똑같은 공간을 갖다가 나눠준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expand는 확장. 나머지 공간을 똑같은 비율로다가 나눴을 때, 최대한 확장하면서. 그리고 이제 패딩은 안쪽에 여백을 주고 잘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사이즈 박스는 이제 뭐 위, 아래, 좌우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사이즈를 구하고자 할 때 쓰는 이제 지정하고자 할 때 쓰는 게 사이즈 박스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물론 현재는 지금 작업은 안 하는 거고요. 작동은 안 하고 요거까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중에 되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화면에 배치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컬럼하고 이 선은 로우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한 90%까지는. 뭐 100%는 아니지만. 됐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약간의 옵션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거는 이제 뒤로 나가면서 우리의 어떤 화면 기획서에 따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는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조금만 더 봐볼게요. 로우 한번 봐볼까요? 로우. 이거 스페이스를 주로 이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많이 해요. 여기서 메인 축에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어요. 메인 축.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스페이스로 조금씩 뜨고 이제 스페이스가 아니라 사이즈 오브로 해갖고 위드로 해갖고서 한 10 정도로 이렇게 억지로 띄우고 싶어요. 띄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살짝씩만 뜨겠죠? 이거 잠깐만 주석 처리하고. 자, 이렇게 살짝 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오른쪽 정렬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뒤로다가. 아니면 우리가 갖다가 이제 조금만 더 띄워볼까요? 20씩?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가 앞에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쪽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
자, 이 로우에서의 메인축은, 로우는 지금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축입니다. 이거 메인축에서 스타트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얼라이먼트 센터 하면은 가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센터. 그럼 이렇게 가운데로 왔죠. 그리고 스타트 하면은 원래대로. 그리고 거꾸로 오른쪽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엔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특정한 글자만 확 커요.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남성 의류나, 아니 지금 이제 여성 의류가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선택된 거에 대해서 폰트를 확 키웠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때 이제 이 스타일 가지고 폰트를 키워주거든요. 텍스트 스타일 이렇게, 그리고 폰트 사이즈 만약에 야가 20이에요. 선택된 거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알겠죠, 뭐가 선택되어 있는지. 뭐 색상을 바꿔주거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때 이게 중앙 정렬이 돼요. 이게. 자, 조금 더 키워볼게요. 어떻게 되나 봐봐요. 이런 식으로 보기 안 좋죠. 이럴 때 주로 어떻게 하면 아래쪽으로 정렬을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메인이라고 봤잖아요. 로우에서는 이것도 위아래로도 이 정렬선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크로스라 그래요. 크로스 엑시스 얼라이먼트라고 잡아주고요. 크로스 얼라이먼트, 우리는 위쪽 정렬을 스타트, 지금은 센터, 밑에 쪽 정렬을 엔드라고 해요. 이렇게 엔드, 이렇게. 그럼 아래쪽 정렬이 돼요. 됐죠? 그리고 지금 너무 좀 아래로 내려온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약간씩 우리가 또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 선택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 이 사이즈가 이제 바뀌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 남성 의류가 이제 이렇게 된다. 선택이 되면 여기가 스타일 카피 떠볼게요.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디폴트가 16일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선택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색상을 바꾸거나.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이 로우에 있듯이 또 컬럼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메인축. 근데 지금은 의미는 없어요. 메인축. 근데 거꾸로 이 컬럼에서도 좌우를 또 정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센터 정렬이에요. 이것도 크로스 축이. 그래서 이때 위아래 그리고 좌우를 잡을 때 씁니다. 컬럼에서도. 자, 됐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 컨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컨스트는 뭐냐면 상수예요. 상수. 그럼 이 상수라는 것은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값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봐보세요. 변수가 아니라 숫자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스턴스는, 이 위젯은 안 바뀐다. 그러니까 미리 딱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행하면서 20을 가지고 화면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이라는 스페이스를 딱 고정해 놓고 만들어요. 그럼 뭐가 좋아지냐?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권장사항입니다. 원래 지금 이거는 넣나 안 넣나 똑같아요. 다만 이걸 안 넣잖아요. 그럼 실행할 때 이 20을 가지고 그때 객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안 변하잖아요. 이게 상수니까. 그쵸?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컨스트라고 넣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라집니다. 알았죠? 안 변하는 것은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고. 근데 거꾸로, 야, 이 스페이스 안에 패딩 값이 좀 바꾸고 싶다. 그럼 인트에서 뭐 인트 패딩 라고 해놓고 이걸 갖다가 뭐 10, 20 이렇게 좀 바뀌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서 저 변수를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인트 패드 이렇게. 근데 지금 에러가 나죠. 왜? 이거는 상수니까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변수화 돼 갖고 나중에 가변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컨스트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왜 에런가 볼까요? 패키지 이게 더블이야 되네. 인트가 아니라 더블. 타입이 안 맞네. 됐죠? 그리고 홈페이지가 현재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안 바뀐다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변수나 무언가 바뀐다 하면은 컨스트를 쓰면 안 되고, 근데 정말 하나도 안 바뀐다 이후에 실행할 때, 그럼 컨스트를 써주는 게 조금이라도 속도에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중급 첫 시간은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에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폰트 내장하는 방법, 그리고 화면 또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외부에서 폰트 가져와서 어떻게 그걸 갖다 불러 쓰는가, 그런 거와 또 화면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